활력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병원에 가도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건강 문제에 대하여 3명의 기능의학 의사들이 유쾌하게 여러분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유이킴의 평생 활력,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힐링 7회 아로마 테라피.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벌써 7회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됐고요. 먼저 저희 고정 패널분들부터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또 초대 손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이진호입니다. 네, 향기 나는 남자 김준영입니다. 네. 저 쿰쿰한 냄새가 나나요? 네, 5, 6회 때는 찾아뵙지 못했네요. 새롭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류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이주연이고요. 오늘은 아로마 테라피 편을 맞이해서요. 대한 아로마 테라피 학회의 윤정식 교수님과 함께 또 많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회장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네. 정말 오랜만에 뵙니다. 예. 마지막으로 양평에서 뵀었죠. 네. 언제 봬도 피부가 너무 반짝반짝 하신 게 너무 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행복이 이렇게 막 네. 그 피부를 스며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늘 웃음이 있으시고 그러시구나. 네. 아니 그리고 저희가 이 스튜디오를 청취하시는 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을 만큼 이미 아침에 저희가 지금 이른 시간에 모였는데 여기를 다 향기로 지금 다 채워주셔서 우리 회장님께서 네, 허브를 다 네. 갖다 놓으셨네요. 아. 늘 향기를 몰고 다니시는 분이. 지금 여기 준비해 주신 분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네.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자, 이게 지금 저희 앞에 있는 요것들이 뭔지 잠깐 한번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먼저 여기 있는 게 이게 로즈마리. 로즈마리거든요. 로즈마리, 네. 아, 근데- 이거 손 한번 만져볼까요? 네, 만져보시죠. 이렇게 직접. 그리고 여기에 꽃이 펴서 제가 갖고 왔어요. 아, 그렇구나. 그 자세히 보면 네. 로즈마리 꽃이 지금 보이죠. 아, 이렇게 연보라로. 꼽힌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로즈 흔하지 않죠? 흔하지 않죠. 이제 지금 클리핑 로즈마리가 지금 이제 꽃이 피는 시기죠. 이게 로즈마리가 제가 알기로는 이 머리 복잡한 사람들한테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집중력. 아, 근데 그렇구나. 이 피로 이런 데 좋고 네. 삼겹살로 드시면 특히 좋아요. 삼겹살. 삼겹살 드실 때 네. 잘라가지고 네. 같이 구워서 같이 먹으면 구워서. 야, 이런 잡냄새 제거라든가 어떻게 그럼 화분을 들고 다녀야 되나요? 삼겹살 집에 갈 때? 그렇죠. 좀 잘라서 말려서 이제 갖고 갑니다. 말려서. 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 또 보라색 꽃이 있는데 네. 얘는 이제 프렌치 라벤더. 프렌치 프렌치 라벤더. 프렌치 아. 라벤더. 네. 아, 얘도 꽃이 폈네요. 네, 꽃이 폈죠. 같은 꿀풀과 식물이에요. 지금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예. 네. 꿀풀과 네. 지금 필철인가요? 지금 이게 온실에 있어서 핀 거예요. 그죠? 예, 제가 알기로도 일본의 라벤더 시즌 되면 한 5월인가. 맞아요. 이제 6월 달쯤에 이제 꽃이 많이 피죠. 네, 네. 5월에서 6월쯤에. 여기 있는 게 이제 모기들이 싫어한다고 하는 제라늄인데, 아, 모기. 네. 근데 여기는 장미향이 나서 제라늄 로즈예요. 제라늄 로즈. 로즈. 이 여성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어. 맞아요. 예, 여성도 호르몬 조절 이런데 특히 네. 예, 좋죠. 이게 제가 써보니까 생리통이 심하거나 뭐 생리불순 있거나 이런 분들이 이게 아주 좋아지더라고요. 네네, 효과들 많이 보세요. 아, 그렇구나. 여성을 위한 진짜 필수. 민트인가요? 예, 여기 하나 더 있는데 네. 여기 잎을 만져보면 잎에서 향이 나요. 잎에 이름이 있어요. 뭔가요? 체리 세이지예요. 체리 세이지. 예, 체리 향이 나요. 체리. 예. 진짜 향기 좋다. 네, 좋네요. 지금 저희 스튜디오가 향기로 꽉 차 있어서 기분이 정말 좋아지는 아침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참 신기한 게 애들이 요즘에 쌀나무에서 난다는 애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식물을 볼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쭉 갖다 놓긴 했지만 이게 그냥 길에 있어도 네. 그냥 풀인 줄 알지 그렇죠. 이걸 허브다 이렇게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사실 로즈마리를 집에 키우고 있는데 로즈마리 참 잘 크더라고요. 예. 진짜 생명력하게. 딴 애들은 다 죽는데 제가 물을 잘 안 줘서. 그것도 좀 신기해요. 이게 우리가 집에 가만히 둬도 죽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매번 가지고 다니시는데 잘 살고 있어요.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관리를 잘하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 일단 햇빛을 이 식물들이 아무리 이제 영양분이 있어도 제일 중요한 이제 햇빛이니까 빛이 많이. 집에서 네. 햇빛이 가장 잘 쬐는 쪽에 무조건 갖다 놔야 돼요. 아. 첫 번째가. 네, 햇빛. 왜냐하면 로즈마리 같은 경우 이제 공부 집중력에 도움이 되니까 엄마들이 욕심이 생겨요. 우리 애 공부를 잘 시켜야지 해서 어디다 갖다 놓냐면 책상. 그 책상 위에 공부방에 딱 갖다 놓는데 그러면 한 3주 정도를 못 가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얘한테 필요한 게 햇빛인데 네. 햇빛을 못 받아요. 그러면 식물들이 이제 영양분을 포도당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가 이제 물인데 식물 이 허브들 특히 식물들 물을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혹시? 이렇게 컵으로. 컵으로 또 네. 뭘로 주는 게 제일 좋을까요 식물들에게? 분무기. 적셔 분무기에 네. 물을 비를 맞게 한다? 적시. 왜냐면 자연에서 답이 있는데 자연에 수많은 풀과 나무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꽃들도 피고 막 그러는데 보면 이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면 돼요. 답은 이진호 선생님께 말씀하셨듯이 자연의 답이 있는데 비가 오는 것처럼 물 주는 게 가장 행복해요. 아. 얘들이. 그래서 어디 과외하셨어요? 그 겉에 흙이 말랐을 때 네. 왜냐하면 환경이 다 다르거든요. 아파트도 그 층수에 따라 다르고 햇빛 일조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겉에 흙이 말랐을 때 비가 오는 것처럼 충분히 물을 주는데 그래서 물조리개가 이렇게 물조리개로,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네. 있죠. 네네. 그래서 물조리개를 흠뻑 주면 제일 좋죠. 아, 얘네들이 행복해하는구나. 그게 행복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행복해야지 이것도 있지만 네. 내가 이제 식물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할까? 아, 그런 걸 생각하시는군요. 그게 중요하죠. 그럼 소나기처럼 줘야지 돼요. 장마철처럼 줘야지 돼요. 장마처럼 너무 촉촉하게 네. 그리고 환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공기도 중요하다. 공기도 중요해요. 이게 순환이 되면서 공기가 우리도 너무 닫힌 공간에 있으면 답답하듯이 얘들도 공기의 순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문을 좀 따뜻할 때 네. 오후에는 창문을 좀 열어주고 열어주고. 하는 게 좋아요. 교수님 그러면 이런 거는 어때요? 우리가 비타민 D도 사실 햇볕을 예. 많이 보면은 생긴다는데 창문을 통해서 받는 햇볕은 별 도움이 안 된다 하거든요. 예. 네, 이거 창 뒤쪽에 햇볕 드는 곳에 둬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햇빛이 드는 쪽이 좋은데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냥 이렇게 창문보다는 네. 직접 받는 게 애들한테 더 좋죠. 그러니까 자연에서 애들이 그러니까 자연에서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고 그대로 주면 이게 가장 행복해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가둬놓으려고 하고 내 옆에 두려고 하고 이러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자연스럽게 놓고 하듯이 그렇죠. 아이들도 그렇고 다른 비료나 이런 건 특별 필요 없나요? 비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줄 때도 이제 영양제 같은 걸 이제 요즘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꽃이 피기 전에 이런 때 네. 해놓으면 좋죠. 그때는 영양분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윤정식 교수님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아로마 테라피가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득 그때 우리는 대한만성피로학회에서 한번 초빙을 몇 번 드려서 강의를 네.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정확히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저희가 이제 아로마 테라피 기초에서 치료까지 책도 같이 한번 같이 그때 굉장히 한 달 만에 네 맞습니다. 번개물에 콩콩 묻듯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쓴 기억도 나고. 네. 근데 항상 봬도 저 표정이나 이런 게 정말 이 자연의 그 행복감이 묻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감사합니다. 네. 예. 아,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밋밋하게 재미없게 하시죠? 그러면 우리 윤정식 회장님과의 얘기는 조금 더 이제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벌써 7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청취자분들의 질문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카페라든가 팟빵을 들으셨던 후기에 이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LCHF 즉 저탄수 고지방식을 할 때 오는 정체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김준영 원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이게 진료를 보다 보면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네. 아무래도 좀 기다림의 미학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게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요. 네. 효과들이 빨리빨리 오시는 분들은 몸에 그만큼 문제점들이 별로 없었던 분들이고 아, 오히려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은 효과가 더 늦게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인데 건강해지고는 있죠. 매 네. 순간 계속 건강해지고는 있지만 내가 체중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걸 정체기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다거든요. 아, 네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자기가 원하는 효과, 특히나 이제 뭐 체중 조절은 약간 좀 더 기다려 보시고 네. 기간을 조금 더 충분히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7월 달부터 이제 저탄수 고지방식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네, 7월부터. 근데 최근에 3월 한 둘째 주 정도에는 정말 생각했던 몸무게가 정말 많이 확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한 몇 개월 지금 7, 8개월 정도 됐으니까. 근데 그 정체기 한 3개월 정도 한 번씩 저는 왔다고 느꼈는데 네. 그렇게 오는 거는 괜찮은 정도인가요? 아, 네, 그럼요. 우리가 음. 몸이라는 게 계속 사선으로 밑으로 내려가진 않거든요. 네. 네, 정체기는 계단식으로 항상 변하게 돼 있고 네. 좋아지는 것도 항상 계단식으로. 계단식으로.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좀 약간의 정체기가 있는 건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고 좀 기다림의 미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체기를 제가 한 말씀 덧붙이자면은 이제 정체기가 우리 체중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체중 얘기만 이렇게 하는데 저탄 고지식을 하는 것 자체에 정체기가 또 오시더라고요. 아, 같이 못 먹겠다. 너무 느끼하다. 아 그렇죠. 그리고 고기에 질렸다. 그리고 좀 힘들어요, 예,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제 진료실에 오셨던 분도 가족들이 비난한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드시는 그쵸. 걸 보니까 네. 전부 기름을 넣는 거예요. 버터 쓰고 뭐 이러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느끼하고 네. 또 이 사실 지금 레시피에 대한 어떤 그 활용하고 다양하게 음식을 드시는 게 좀 부족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채소 샐러드나 이런 걸 좀 다 더 활용해서 잘 드시고 네. 모든 걸 기름을 넣어서 하려고 느끼하게 만들어 먹지 마라. 아. 로즈마리를 넣어서 삼겹살을 로즈마리 삼겹살을 해 드셔라. 그런 것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방법이네. 네. 아로마를 잘 적절히 활용하면은 네. 저기 뭐 샐러드나 아니면 네. 그 고기나 이런 것 자체도 좀 더 다채롭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예 저는 기름을 따로 그냥 기름은 따로 뭐 섭취를 하시는 게 그런 것들 정체기를 극복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고 주변 가족들을 즐겁게 하지 네. 힘들게 하지 마시라고 아.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로즈마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바질도 좋지 않나? 바질. 바질 좋죠. 로즈마리, 바질, 삼겹살 뭐 네. 이런 거를. 근데 바질은 이렇게 그 아로마 살아있는 식물 형태로 보면 잘 보기 힘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1년초인데 걔는 1년초구나. 1년초에서 이제 좀 큰 데서는 팔죠. 이런 허브. 네네. 큰 대형마트. 네. 그리고 페퍼민트 이제 민트류를 저는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민트. 민트가 이제 소화 쪽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스피아민트, 네, 페퍼민트, 애플민트 이런 것들은 애플민트. 또 키우면 월동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봄 되면 다시 나오는 다시 거죠. 나오고. 네. 그리고 그걸 쌈 이렇게 드실 때 네. 같이 고기랑 해서 드시면 느끼하지 않고 같이 그 먹으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니까. 야 네. 이거 좋은 LCHF 방법입니다. 카페에서 한번 당장 해봐야겠네요. 그 1년초라는 게 뭔가요? 그럼 1년마다 우리가 계속 바지를 사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어, 왜냐하면 그건 월동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우리나라. 단연생 초고. 예, 단연생. 예. 예. 아, 여기는 다 단연생인가요? 단연생인데 로즈마리도 월동이 안 돼서요. 겨울에는 그 실내로 들어가요. 실내로 들어가야 예, 되는. 체리스에도 네. 그렇고 얘도 그렇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요오드에 대해서도 좀 알려달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일반 갑상선 질환이 없어도 요오드 섭취가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 김준영 선생님. 네, 일단은 우리가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몸이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그럴 때는 항상 갑상선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아, 먼저. 네, 네. 네. 꼭 뭐 요드다 아니다를 떠나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몸을 기본적으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줘. 특히나 체온 같은 거. 요오드가요? 예. 아, 아니 체온. 갑상선. 감삭선이요? 네. 호르몬이. 네. 그리고 에너지를 항상 일정하게 계속 만들어주도록 하는 게 갑상선 호르몬 역할이니까 네. 그거는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게 먼저 좋으시- 선행을 하고 그렇죠. 네. 해보시는 게 좋겠고 네. 일반적으로 요오드는 갑상선에 별로 좋지 않다라고 계속 알려져 있거든요. 네. 일반 의학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여러 가지 다른 근거 자료들을 보면 요오드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가 이제 먹는 걸로 좀 대체하면 좋은데 해조류에 많이 들어 있잖아요. 해조류, 그래서, 네. 평소에 해조류를 좀 잘 챙겨 드시는 게 네. 훨씬 좋고요. 네. 우리가 이제 뭐 미역에 많이 들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1년에 그럼 미역국 몇 번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죠. 글쎄요 생일날 말고는 기억이 생각보다, 잘 안,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해조류를 많이 안 먹고 있거든요. 아. 네, 물론 뭐 바다도 오염이 심해서 뭐 다시마, 뭐 해조, 미역 네. 이런 것들이 오염이 좀 심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챙겨 드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네. 요드는 우리가 이제 일정 용량에 맞춰 가지고 요드 제품들이 나오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드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그 같아요. 용량에 맞추어서 그러면 네. 섭취를 하는 것이 네. 도움이 된다는 네. 말씀이신군요. 제가 네.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 바다 오염 얘기하셔서 그런데 음. 그 벌써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된 지도 지금 꽤 지났죠. 그렇죠. 한 네. 5년 네. 5년 지났 만 6년째예요. 네. 6년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해안에 있는 그 해조류 오염에 대해서 뭐 문제가 분명히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별로 나오는 그렇죠. 얘기는 우리나라는 없어요. 없죠. 얘기가 그래서 없어요. 또 제가 톳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 톳. 네. 예, 톳에 의외로 중금속의 오염이 좀 돼 있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 맞아요. 네. 혹시 그 해조류를 섭취하면서 역으로 방사능 오염된 그런 걸 섭취할 계기가 되지는 않을지. 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렇다 해가지고 계속 안 먹을 거냐, 네. 먹으면서도 이렇게 잘 배출시키는 몸을 만들 거냐, 이건 네.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사실 뭐 안심하고 막 먹기도 사실 불안하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 대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렙틴이나 식욕에 대한 부분을 다뤄주세요라는 그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선생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실까요? 렙틴 검사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요. 이게 원래는 연구용으로만 검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활성화돼 있는 검사는 아니죠. 가끔 하죠, 가끔. 네, 가끔. 근데 이게 렙틴하고 식욕하고 관계는 있긴 하지만 렙틴이 올라가기 때문에 식욕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게 몸 자체에 대사장애가 있고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식욕이 따라서 이거 렙틴 수치가 올라가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하게 된다라고 네. 보는 게 더 맞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제 경험상으로는 보통 이런 분들이 이제 렙틴 검사해 보면 정상이고 주로 그 호르몬, 뭐 부신이나 이런 갑상선 이런 대사 호르몬의 문제나 그 신경 전달 물질, 그러니까 세로토닌, 도파민이 결핍이 심하거나 결핍이 네. 그런 분들은 또 심리적인 어떤 그 허전함이 심하거든요. 그렇죠. 어, 음식은 그대를 버리지 않겠지만 뭐 뭔가는 나를 또 버릴 수 있고 외롭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또 식욕을 많이 돋굴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탄고지 할 때 또 한 가지 팁은 우리가 예전에 그 연구된 결과에 의하면은 고칼로리의 기름을 먹으면 식욕이 떨어지고 그 양념이 센 거 막 맵고 막 그 뭐 짜고 막 이런 자극적인 자극적인 먹으면 식욕이 돋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올리브 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거 중에서 맛이 없는 기름을 한 2숟갈 먹고 나면 식욕이 뚝 떨어져요. 뭐 그런 그러니까 이게 렙틴을 꼭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 네. 전에 그 검사 이전에 이런 호르몬, 스트레스 문제, 신경 전달 물질 그다음에 음식이 너무 자극적을 드시는지 이런 것부터만 한번 체크해보시는 게 체크를 좋지 한번 않을까. 해보고 네. 제가 일전에 그 MBC 다큐 스페셜 할 때 그때 네. 렙틴 검사를 같이 나갔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도 보니까 물론 그 통계적 유의를 이제 알 수 있는 그 전체 표본 숫자가 작아서 네. 의미는 좀 떨어지겠지만 이 상관성을 찾아보기 좀 쉽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그때도 네, 렙틴 수치 조금 예. 높았기는 하죠.
근데 뭐 다른 여러 가지 연구 결과로는 관련이 있다 나오기는 하는데 네. 그게 렙틴이 올라가기 때문에 식욕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니고 식욕 자체가 이 사람들은 이미 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렙틴이 변해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상관관계는 좀 교수님, 있을 수도 있고. 식욕을 떨어뜨리게 하는 우리 허브 친구들이 있을까요? 있죠. 야, 어떤 친구가 있을까요? 그 식욕 조절에 이제 다이어트를 향만 맡아도 다이어트가 되냐, 어. 식욕 조절이 되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제가 이제 많이 받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이제 펜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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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읍시다. 펜넬이 펜넬. 그 뭐 회향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립선에 좋은 그렇죠. 그쪽에도 좋죠. 그렇죠. 이게 씨에서 이제 추출하는 그 오일인데 왠지 구린내가 나야지 식욕이 떨어질 것 같은데. 펜넬이 지금 보니까 이탈리아에서 그 향신료로 많이 쓰는 건데 예. 양파처럼 생겼더라고요. 실제 보니까. 아, 그래요? 그렇죠. 그 뿌리가 그렇게 생겼고요. 네. 약간 이게 씨앗 그 같이 된 씨앗에서 오일을 추출하죠. 이렇게 씨앗을 씹던데. 뿌리에서 예. 추출한 건 아니고. 예, 씨앗에서 이제 씨앗이 펜넬 같은 경우 이제 다이어트 차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다이어트 차요. 예, 네. 식욕 조절되면서 독소 배출에 좋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 적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펜넬이라고 FENNEL인데요. 네. 펜넬 F E- F E N N E L. L. 네, 펜넬. 펜넬. 펜넬 그 향을 맡거나 아니면 페촐리라는 또 오일이 있어요. 패촐리. 예, 페촐리는 주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나오는데 흙 냄새가 나요. 흙 냄새요? 네. 잎에서 거의 이제 발효해서 저희가 이제 수증기 중류에서 오일을 뽑거든요. 네. 그 펜넬 향을 맡으면 식이 팍 떨어져요. 아. 교수님 그 쉽게 굉장히 구할 수 날씬하신데 저는 그 향을 안 맡죠. 쉽게 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럼 이제 페촐리나 이제 펜넬 같은 경우는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네. 에센셜 오일을 그래서 목걸이나 이제 이런 쪽에 하고 다니면 자연스럽게 밥을 안 먹겠군요. 식욕이 조절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덜 먹게 되죠. 이거 많은 사람의 목걸이 찰 것 같은데. 패촐리 목걸이, 펜넬 목걸이. 아, 그리고 그래요? 제가 더 네. 하나 팁으로 추가를 드리면 버가못이라는 에센셜 오일을 우리가 다 버가못. 알고 있는데 버가못 버가못은 식욕 조절이 좀 돼요. 조절. 그러니까 네. 식욕이 너무 그 없을 때는 약간 식욕을 북돋아주는 역할도 하고 야. 식욕이 너무 막 땡기거나 그럴 때 마인드 컨트롤에 도움을 줘요. 그래서 그 버가못 에센셜 오일은 이게 시트러스 계열이기 때문에 향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하거나 이런 쪽에 그리고 식욕이나 이런 거 조절할 때도 도움이 되는 오일. 그럼 아까 식욕 조절이 힘들다고 하신 분은 방금 요 답변해 주신 회장님의 말씀대로 펜넬, 패촐리, 버가못을 이용해서 한번 좋은 효과를 우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가 네. 오일도 아로마 오일이 에센셜 오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탄 고지방식 할 때 먹는 것도 오일이고 예. 야, 이거 이 오일들의 결합을 통해서 식욕도 조절할 수 있겠군요. 네. 우리가 쓰는 영양제들 중에 아답토젠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아답토젠. 어댑테이션 시킨다는 건데 우리 보통 약은 항진시키거나 다운을 시키거나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족하면 채워주고 넘치면 줄여주고. 네. 허브의 기능들이 그런 것들이 참 좋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냥 허브 물론 뭐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영향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아로마 테라피라는 게 실제로 향으로 병을 치유한다는 뭐 이런 개념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아로마 테라피는 이제 아로마하고 테라피 합성어인데 아로마는 이제 향기를 뜻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향기는 모든 향기가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허브에서 나온 에센셜 오일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가 그 합성향, 네. 향수나 이런 디퓨저에 쓰는 그런 프레그런스 향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네. 아로마에는. 근데 중요한 건 뒤에 이제 테라피가 들어가면 그렇죠. 테라피. 네. 이건 이제 치료라는 표현보다는 치료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고 이건 네. 치유라는 표현이 맞는 거고요. 치유. 네. 그래서 이제 향기로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이 아로마 테라피는 이제 한정이 돼요. 뭐냐면 에센셜 오일이에요. 합성이나 이런 것들은 인공적으로 사람들이 만들거나 이런 향들은 네. 다 빠져요. 왜냐하면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네. 걔들은 치유가 일어나질 않아요. 중요한 것은 허브에서 추출한 이런 에센셜 오일이 에센셜.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아로마 테라피를 하게 되는데 그 아로마 테라피 요즘에 이제 전인 치유, 뭐 자연 치유, 네. 대체요법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아로마 테라피는 이제
몸과 뭐 저희가 이제 바디 마인드 소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함께 치유하는 아. 그런 그 전인 치유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향기를 맡아서 하는 방법이죠.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네. 제가 알기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 후각이 바로 뇌랑 연결이 돼서 예, 맞아요. 이 림빅 시스템을 작용해서 예. 굉장히 그 가장 빠른 효과를 낸다 예. 이런 얘기를 들었고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네. 효과를 내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예. 향기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아 그렇게까지. 남성을 유혹할 때 향기를 그렇죠. 바르기도 하고. 네, 클레오파트라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로즈를 잘 활용한 거죠. 그러면 이 네. 여성들이 남성을 유혹할 때 가장 필요한 어떤 향기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클레오파트라 로즈를 썼었고요. 로즈를 썼어요. 예. 클레오파트라 로즈. 네. 예, 그리고 이제 꽃에서 나오는 오일들이 네. 이게 매력적인 오일들이에요. 꽃에서 나오는 그래서 오일들. 자스민, 자스민. 또 일랑일랑, 일랑일랑. 예. 네. 그리고 네롤리라는 오일이 네. 네롤리가 이제 오렌지 꽃에서 나오거든요. 오렌지 꽃이요. 네. 그래서 그 네롤리 오일을 젊은 분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네. 향도가 좀 아카시아 향이 이렇게 나고 네. 그래서 그런 꽃에서 나오는 오일들이 그 체험 작용이 있죠. 아, 그러니까 에프로디지아 효과가 있어서 정리하면 남성을 유혹할 때 로즈, 자스민, 일랑일랑, 네롤리 예. 네. 체험 작용이 있다. 네. 지금 하시는 말씀 듣다 보니까 아까는 펜넬 같은 경우는 이제 씨앗에서 이제 추출한다 그러셨고 그리고 지금은 꽃에서 추출하신다는 걸 봐서는 아마 꽃잎에서 추출한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아로마들도 보면 어떤 것들은 뭐 잎에서 한다든지 꽃에서 한다든지 씨에서 한다든지 이런 그 추출하는 부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하시는 말씀 보니까 네, 맞습니다. 각각의 차이나 어떤 그런 게 있나요? 그 굉장히 아주 중요한 중요한, 질문이고요. 잠깐만 있습니까? 아직 안 끝나는데 유혹하는 거. 아니 그러면 그 남성을 유혹할 때 이렇게 썼으면 여성을 유혹할 땐 뭘 써야 되죠? 아 지금 그게 키포인트셨군요. 네. 네. 여성들도 아니 많은 분들이 네.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성들하고 남성들하고 이게 꽃에서 나온 오일들 같이 이제 같아요?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어. 꽃에서 나온 오일들이 왜냐하면 이게 그 어떤 그 성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근데 취향이 있어요. 무슨 취향이냐면 취향 있다. 향수에도 이제 그렇게 우리가 뭐 이걸 로즈 계열이라든가 네. 네롤리 계열 또는 뭐 이런 시트러스 이렇게 나누거든요. 사람마다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아, 네. 그것은 그 예를 들어 자스민을 좋아한다고 내가 좋아해 자스민을 썼는데 상대는 안 좋아할 상대는 수. 그걸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네. 실제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근데 꽃에서 나온 부분들이 체험 작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성들도 그렇고 남성들이 로즈에 끌리는 건 사실이고요. 로즈에 거의 많은 분들이 네, 네. 예, 그 장미라든가 그다음에 네롤리 얘기를 했듯이 그런 부분들 또 자스민 네. 다 좀 끌리는 스타일인데 그걸 너무 강하게 과용을 하면 역겹죠. 역겨워요. 특히 자스민 같은 경우는 인돌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약간 표현이 그렇긴 한데 좀 뭐 어떤 분들은 뭐 좀 똥냄새가 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강하기 때문에. 너무 강해서. 예,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약하게 희석해서 은은하게 했을 때 네. 그 꽃도 은은하게 향이 날 때 좋듯이 그렇게 사용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러면 요거를 잘 조합해서 가지고 체험 블렌딩 하나를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시나요? 아 그럼 당연하죠. 그러면은 방송이 자꾸 점점 19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있으면 요즘에 자꾸 결혼들 안 하려 그러고 네. 아. 우리 결혼 소개소 이런 데도 많은데 만날 때 그걸 좀 뿌려주면 뿌려주고? 굉장히 성수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전 대한민국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지 뭐. 아니, 정말 좋습니다. 그러신 거죠? 예예예. 그리고 아까 40대 뭐 중반 남성들 얘기도 나오던데 그것도 관련이 되고요. 예. 지금 그 우리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이렇게 책에서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이게 아. 이렇게 책을 네.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제목이 생활의 향기 허브고요. 허브. 네. 제가 이건 이제 생활의 향기 허브라는 이 책은 2007년도에 썼으니까요. 네. 이게 네. 제가 그 당시 이제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막 교육을 많이 하다가 10년이 됐네. 예. 이걸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허브나 아로마 테라피를 쉽게 쓸 수 있을까? 아. 이런 내용으로 그리고 이제 평생 소장해도 괜찮은 책을 만들고 싶다 해서 네. 이렇게 제가 이 책을 쓰게 됐고요. 예. 생활의 향기 허브라는 책을 썼고 거기에서 중요하게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이 식물 부위별로 에센셜도 효능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지금 좀 전에 말씀하- 우리 예. 네, 유쌤이 물어보셨던 예. 네. 전에 말씀하셨던 거고 그래서 이거 그냥 간단하게만 네, 말씀드리면 대답해 주세요. 예. 네.
꽃에서 나온 오일, 이 꽃에서 오일을 추출하게 되는데 꽃에서는 식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뿌리. 뿌리. 네. 그리고 또 그 그러면 동물이나 식물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중에서 하나 좀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씨를 남기는 거죠. 그죠? 네. 종족 번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뿌리도 중요하고 꽃도 중요한데 종족 번식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제가 꽃이거든요. 이게 사람의 생식기 부분에 이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 꽃이요. 그렇지. 식물이 예. 네, 식물에서는 이 원장님이 가장 핵심적인 걸 물었군요. 종족 번식. 아 그렇죠. 야.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거 좀 신기하네요. 종족 번식에서 나는 향기를 예. 사람한테 쓰면 종족 번식을 하게 된다. 그렇죠. 아 명언인데요. 신기한데? 그래서 꽃에서 나오는 게 아까 로즈라든가 자스민, 대표적인 일랑일랑, 네룰리 이런 건데 이게 사람들의 그 생식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제일 먼저 써놓은 게 그거예요. 생식 기능. 아, 그리고 그렇군요. 이거랑 또 같이 맞물리는 게 감정 조절이에요. 감정 조절이요. 그래서 꽃에서 나오는 것들이 특히 이제 그 제가 보면 여성들이 저거. 남성을 이렇게 사별했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그렇죠. 꽃은 뭔가 감정. 도움을 주고 싶잖아요. 네네. 그때 가장 좋은 오일 중에 하나가 로즈 오일이에요. 로즈 오일이요. 로즈 오일 되게 비싸던데. 비싸잖아요. 비싸죠. 비싼데 네. 로즈도 이제 용매 추출해서 나온 로즈 앱솔루트라는 오일이 있고 수증기 증류에서 나온 로즈 오또 오일이라는 오일이 있어요. 근데 로즈 앱솔루트는 오또보다는 조금 더 저렴해서 아주 그렇게 비싼 오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로즈라든가 이런 그 자스민, 네룰레 이런 것들이 그런데 또 하나 이게 자신감을 부여하는 오일이거든요. 아, 이런 오일들이. 예, 이런 오일들이 그래서 자신감. 감정 조절에 자신감. 중요하고 제가 아까 체험 작용에서 어떤 부부 관계나 이런 게 좋게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자신감이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자신감이 중요해요. 아니 그게 자신감이 자신감. 없으면 잘 아시다시피 뭐 자신감 없으신 뭘 거예요 지금? 왜절 보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자신감을 부여하는 오일들이에요. 자신감을 우리 다 같이 부여받읍시다. 뭔가 다들 자신감이 없으시군요. 아니 제가 예전에 진료할 때 그 좀 우려하는 여성분이 계셔가지고 로즈 오일을 한 방울을 딱 여기 떨어뜨려 드렸는데 향기가 어찌나 그게 그 은은하게 강한지 아, 모든 향수를 다 앞대 버리고 사무실에 가셨는데 다 장미 향기로 꽉 찼대요. 그래서 너무 그래요? 행복해하시더라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자세히 알아야 될 게 로즈 하면 일반 막 시중에 나와 있는 걸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지가 않고 로즈 장미 꽃에서 직접 추출한 추출한. 오일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식물에서 추출한 거. 근데 합성이 이 들어가면 안 거의 되고.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그쵸. 시중에서는. 네네. 그래서 천연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는 게 천연 아주 오일. 중요하죠. 그걸 어떻게 그 비싼 알죠? 거였어요. 예? 그걸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죠? 그걸요? 그 아로마 테라피 전문 이런 데 판매하는 데서 판매할 그런 때. 데서 사시면 되죠. 네. 그래서 바나나 우유에 바나나가 안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죠. 바나나 맛이 들어가 있는 거죠. 로즈가 없는 로즈 오일은 예, 합성인 빵이다. 거죠. 합성은. 빵이다. 그러면 합성이죠. 뭔가 우리가 이 치료할 때도 진료실에서도 뭐 감정이 좀 현재 안 좋다든지 뭔가 이 남성을 유혹해야 되는 분들은 이런 오일을 딱 이렇게 해드리면 자신감이 막 꽉 생기고 뭔가 꽃처럼 정말 되시겠네요. 이게 갱년기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여성이나 남성이나 갱년기. 예, 네. 그쪽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대표적인 오일들이 지금 꽃에서 나오는 오일들. 꽃에서. 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잎이잖아요. 네. 뭐 로즈마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유칼립투스, 네, 유칼립투스. 페퍼민트, 네. 티트리 네. 이런 것들 이제 잎에서 오일을 수증기 중류에서 추출하게 되는데 식물에서 잎이 하는 작용이 뭔가를 알면 그게 우리 사람에게도 그대로 연결이 돼요. 아, 그래요? 호흡이죠. 호흡. 광합성이죠. 네. 그래서 이 잎에서 추출하는 오일들은 거의 대부분 호흡에 도움을 주는 오일들이에요. 이 호흡기 쪽에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잎으로 숨을 식물이 쉬니까. 그걸 하기 때문에 네. 그걸 우리가 거기서 추출돼서 나오는 오일들은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똑같은 기능.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식물을 이해하면 사람을 이해하는 게 거기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 뿌리는 뭐죠? 네. 예? 굉장히 쉽네요. 뿌리요? 네. 뿌리는 보면 흑의 에너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뭐 저희가 흑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 흑이라는 게 뭘까? 네. 흑이 뭔가요? 사람으로 치면 장 같은 데인가요? 그렇죠. 이 흑은 일치월장. 혹시 흑에서 나오는 오일이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흑에서? 아니 뿌리에서 나오는 에센셜 오일. 뿌리에서. 뿌리. 뭐가 있을까? 감자 고구마? 그건 에센셜 오일이 아니고 우리가. 자, 연근? 대표적인 게 생강, 진저. 아, 생강. 진저 하려 그랬어요 제가. 오일이 나오잖아요. 예. 아, 거기서도 오일이. 네. 네. 자 여기서 잠깐 좀
쉬운 얘기를 말씀드리면 쉬었다 가자는 네. 줄 알았어요. 허브라고 하면 우리가 뭐 로즈마리, 뭐 라벤더, 페퍼민트 이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삼,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김장할 때나 양념에 늘 수천 년 동안 우리 마늘. 어머니나 할머니가 사용해 오던 게 있거든요. 그게 그게 바로 다 생강, 마늘이에요. 그게 에센셜 오일로도 있고 그게 허브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어머, 우리는 그래요? 예, 네. 외국 것만을 생각해요. 그렇죠. 저희는 다 그렇게 알고 예. 있어요. 고물 인간으로 만들었는데 뭐 오죽하겠어요. 그게.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고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효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강이나 마늘을 왜 써왔을까 이거죠. 양념에 그렇죠. 우리 선조들은 수천 년 동안 왜 사용을 해왔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왜? 왜 써왔을까요? 생강이나 양념을, 생강이나 마늘을 요리하는데 냄새. 면역을 증강하나? 예, 면역 증강도 맞고요. 이게 냄새. 잡냄새 제거, 냄새. 네. 그리고 살균 소독 효과도 있고요. 살균소도. 그렇죠. 방부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음식에 이렇게 넣어서 사용했다는 얘기는 소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소화라는 그렇군요. 이 소화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에서 이 내부 장기들이 네. 이 소화기관이 중요하듯이 이게 소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네. 향신료를 쓰는 것들을 보면 다 소화 쪽에 도움이 됐던 거예요. 향신료가요. 향신료 그게 이제 향신료 중에 허브가 많거든요. 네네. 그렇기 그게 다 때문에 소화까지. 소화에 아주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 다이제스티브 시스템 이쪽에 아주 도움을 주는 것들이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체적인 이 음식에 있어서 생강이나 마늘이 빠졌을 때랑 들어갔을 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네. 적은 양이지만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하모니예요. 조화를 주는 조화를 거죠. 줘요. 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음식의 맛을 이렇게 어우러지게 해주거든요. 감칠맛이 좀 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자연과의 조화가 곧 건강 법칙이다. 그리고 자연과의 부조화가 질병이 되기.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디 아큐리엔 가스펠에서는 그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네.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혹시 듣고 계시면 저는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오늘 그 펴 있는 꽃들을 한번 봤는지 산수유, 지금 목련 이런 것들이 지금 꽃이 쫙 펴 있거든요. 그리고 네네. 진달래, 네. 그리고 개나리, 개나리. 네. 개나리 못 보신 거죠 지금. 그래서 그리고 오늘 하늘을 한번 보세요. 오늘 되게 맑았어요. 하늘 맑았죠. 네. 그리고 아침에 저는 이제 산책을 했는데 산책하면서 새소리 이게 오늘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어디에 사시는 거예요? 저는 집은 구리인데 저도 아파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 자연과의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지 자연과 조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풀 한 포기나 꽃 한 송이를 보면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고 있는지 밥죠 그냥. 자세히. 그렇죠. 그래서 죄송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어머. 너도 그렇다. 이게 시인이시네. 제가 우리 좋아하는 교수님께서. 그 나태주 씨는 풀꽃인데 네. 우리는 사람도 자세히 보는 게 중요하고요. 자연의 풀 한 포기도 꽃 한 송이도 그다음에 새소리, 그다음 물소리, 이 하늘, 별, 달 또는 태양도 자세히 보면 그 안에서 자연의 질서가 조화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게 우리도 우리 몸을 그렇게 운행을 하면 이게 건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윤정식 교수님과 같이 이 산책을 하고 산길을 오르면 웬만한 여성들은 그냥 뿅 가실 것 같아요. 이 자연에 대한 얘기 뭐 우리는 산에 가보니까 알아보지 못하자 다 풀 나무인데 저번에 그 우리 저 또 이 아로마 테라피 하시는 교수님이랑 같이 갔더니 여기도 이게 있네 저기도 이게 있네 네. 이건 이런 거네 이거를 얘기해 주시는데 와 난 진짜 까막눈이구나 그렇구나. 이것도 풀이네. 저것도 풀이네. 이거 다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연. 근데 이게 네. 아는 게 병이라고요. 지금 이제 교수님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이것도 써야 되겠고 저것도 써야 되겠고 뭐 그렇죠. 그러면은 네. 교수님은 어떻게 그걸 다 쓰시나요? 아니, 그건 아니죠. 네. 필요할 때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알기 필요할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도 어떤 처방이 필요하다 이걸 같은 거라고 저는 봐요. 네네. 지금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시다가 제가 이제 뿌리라는 부분에서 생강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뿌리에서 나오는 그 오일이 생강, 그다음에 마늘, 갈릭,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베티버라는 오일이 있어요. 베티버요? 베티버인데 향이 좋던데. 베티버가 이제 그
주로 한 3,000m고 인도네시아는 IT 여기서 자라는데 3,000m. 네. 그 뿌리에서 나오는데 그게 그 화분과예요. 그러니까 억새랑 비슷해요. 네. 억새. 네, 애들이 네. 직접 해가지고 그건 이제 수증기 종류에서 나오는데 베티버 오일이 아까 페티버 오일, 그 패치올리 오일처럼 흙 냄새가 나는데 그 그대로 나요. 그럼 흙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제가 베티보이를 잘 때 예. 발향을 시켜서 많이 써봤거든요. 네. 근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아, 그래요. 릴렉스가 되고 땅 속에 그런 묻히는 안정감을 느낌인가? 뭔가 땅에 묻힌 것 같은 느낌이 났어요. 맞아. 그게 왜 그러냐면 베티버가 그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 트랭킬러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트랭킬러티 평안의 오일이에요. 아, 평안. 그, 맞아요. 그 네,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 저는 빨리 땅 속에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제 제가 이제 전해져 오는데 이 흙이 제 은사님이 이제 호가 흙당이신데 그분 때문에 제가 대학교 때부터 식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산을 같이 가면 항상 물어보세요. 야, 정씨가 흙이 뭐니 그래요. 그러면 뭐 선생님 흙은 흙이죠. 그러면 야 이놈아 흙은 만물의 모체니라. 만물을 키워주는 어머니의 본체다. 그래서 어머니처럼 어머니의 품 같은 그런 그렇죠. 따뜻함. 어머니처럼 어머니가 자식들을 희생하면서 다 키워내듯이 그렇듯이 흙에서 모든 생명체가 다 자라잖아요. 그렇죠. 뿌리를 내리고. 네네. 그래서 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머니의 품처럼 그리고 이게 가장 평안한. 평안한. 예. 그래서 어떤 원기 회복, 그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원기 회복시켜주거나 그렇죠. 많이 다운됐을 때 좋죠. 그래서 이 베티버나 진저가 보면 이제 원기 회복이나 이런 쪽으로 제가 얘기를 한 거고 정신이 너무 다운돼 있고 피박해 있을 때 네. 우리가 고향에서 어머니 품이 안긴 것처럼 그렇죠. 네.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뿌리에서 나오는 오일들이죠. 아, 우리 갑시다. 어머니의 품으로. 아우 정신 핍박해. 가야 돼 빨리. 이거 다 말씀드리긴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예. 여기 좀 눈에 띄는 게 예. 가슴 볼륨 이런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우리 유방 전문 선생님이시거든요. 김 그러세요? 선생님이. 예. 그래서 저한테 가르쳐주세요. 저한테 이걸 물어보시더라고. 가슴 볼륨을 커지게 하는 좋아지게 하는 아로마가 있냐. 저한테 하도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여기다 썼어요. 이거를. 이건 뭐 진짜 물어보신 거 맞아요? 아니면 궁금하셨던 거 아니고? 막 던지시는데 이게 굉장히 고민들이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물론 좀 약간 좀 병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긴 하지만 네. 너무 작으신 분들도 사실 좀 그렇고 좀 너무 크신 분들도 사실 문제예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체형부터 시작해서. 아답토진이 필요한 건가요? 그렇죠. 아답토젠이 필요하죠. 뭐 그런 효과가 좀 나는 것들이 있나요? 그 저희가 이제 볼륨 업을 하는데 볼륨 도움이 업. 되는 네. 오일들이 꽃종류 오일 같은데. 그렇죠. 일랑일랑을 많이 써요. 일랑일랑. 아 일랑일랑. 일랑일랑요? 왠지 일랑일랑 하면은 뭐 이게 좀 걔를 발라요? 아니 일랑일랑 오일을 그 캐리어 오일에 예를 들면 호호바 오일이나 스위트 아몬드 오일 이런 쪽에 저희가 한 2% 정도를 희석을 하거든요. 아 희석. 이 희석을 해서 마사지를 해주죠. 네. 마사지. 마사지 가슴 주변을 마사지를 해주죠. 네네. 누가요? 근데 본인이 해도 되지만 네. 그 만약에 남편분을 사랑하는 분이 있다고 해주면 훨씬 더 좋겠죠. 훨씬 커지겠네. 네. 그러면 그 탄력을 더 받을 수가 탄력을 있습니다. 더 받을 수. 우리가 아까 어머니의 품 원기회복하다 갑자기 일랑일랑 어머니 그러니까 아니 여기에서도 그 생명의 그 근원이래요. 원칙 그렇죠. 좋네요. 네. 어머니 품이 그 가슴이에요. 이게 그거야. 근데 실제로 정말 효과를 보나요? 네, 효과를 보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네. 예. 자 이준 강사님 네. 한번 우리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네. 실제로 전 뭐든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자 원하는 네. 거 다 해드릴게요. 아, 네. 제가 그러면 가지고 저희가 있습니다. 마루타가 돼서 예. 아, 이거 굉장히 쏠깃하네요. 네. 이왕 얘기 나오신 김에 이게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는 법을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 아로마 오일도 이제 에센셜 오일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오일이 그러니까 아로마니까 향기를 맡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바르는 것도 바로 이거.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아로마 그 디퓨저 이용해 가지고 공기 중으로 이제 뿜는 네. 것도 있고 전 눈에 보이는 건 대부분 다 먹기 때문에 먹는 아로마 이런 것도 있잖아요. 먹는 것도 있고 네, 네. 제가 맨날 먹어서 저를 보셨나 봐. 제가 맨날 먹거든요 아로마를. 간단히 설명 좀 이거 해주세요. 뜯어 먹을까요? 이
아로마 우리가 이제 하는데 정확한 표현이 이제 요게 이제 에센셜 오일인데요. 네. 이제 그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이름이니까 에센셜 오일이 에센셜 오일, 네. 에센셜 오일인데 아로마 테라피가 이제 향기 치유잖아요. 네. 이건 그 어떤 허브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하거든요. 아, 네. 근데 지금 사용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과연 이 에센셜 오일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네. 이걸 얘를 알아야지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잘 활용할 수 있거든요. 있군요. 네. 그래서 에센셜 오일은 일단 그냥 뭐 뜻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향기 나는 식물, 즉 허브죠. 향기 나는 식물의 꽃, 잎, 줄기, 뿌리, 뭐 열매 등에서 추출한 휘발성 정유예요. 휘발성 이게 정유. 중요해요. 네네. 이게 뚜껑을 열어놓으면 이게 휘발이 되거든요. 날아간다는 거죠. 예, 네. 날아가는데 날아간다는 얘기는 이게 죽어 있는 물질이 아니고 살아있는 거예요? 더 리빙 서브스턴스, 즉 살아 움직이는 물질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The living substance. 오. 지금 여기 로즈마리가 있으면 로즈마리에서 네네. 이렇게 향이 나잖아요. 네네. 이 향기 나는 분자를 그대로 이 안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버터는 이렇게 놔둬도 없어지지 않는데 예. 그냥 이런 건 그냥 오일이라 부르고 예. 없어지는 거는 에센셜 오일이다. 그렇죠. 이게 향기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건 이제 겉에 보여지는 모습이고 보이지 않는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도 우리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식물의 에너지. 아, 에너지 치료구나. 에센셜 오일이 식물의 에너지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에너지. 많은 분들이 그걸 놓쳐요.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이 식물이 자라는데 아까 태양과 그다음 토양 에너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행성들이 돌고 있듯이 또 지구는 또 달이 돌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 사람들도 영향을 받지만 식물들도 각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들이 이게 결정체가 바로 이 에센셜 오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하계 에너지의 결정체가 에센셜 오일이다. 그렇죠.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 라벤더는 라벤더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로즈마리는 로즈마리를 그 자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현대인들이 이제 에너지 우리가 어떤 그 밸런스가 깨져서 많은 그런 병들을 초래하고 그러잖아요. 정서적인 부분도 그렇고 네. 그걸 과연 무엇으로 할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제 아로마 테라피 제가 이제 그런 쪽이니까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인 바로 이 에센셜 오일들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거죠. 그렇다면 교수님 예. 이게 지금 10cc짜리 병인데요. 네. 만약에 로즈 오일을 이렇게 만든다. 예. 그러면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로즈는요. 에너지가 엄청 네.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로즈는 쉽게 말씀드리면 로즈를 이제 주로 원산지가 불가리아거든요. 불가리아. 이 식물들의 원산지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어느 지방에서 자라는 것, 그 세계적으로 그 나라마다 자라는 그 허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로즈는 이제 불가리아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데 그 로즈 같은 경우는 수증기 증류로 해서 우리가 뽑는다고 그랬을 때 1톤짜리 4대, 즉 4톤. 4톤의 장미꽃을 또 언제 따냐도 중요해요. 장미꽃을 언제 딸까요? 새벽에 땁니다. 새벽에? 새벽에. 새벽에. 예, 저희가 이제 불가리아의 새벽에. 예, 일랑일랑 뭐 이따 이거 나오겠지만 저 필리핀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장미 같은 경우는 새벽에 다 따요. 그래가지고 그걸 4톤을 1톤짜리 4대 분량에서 넣고 오일을 추출하면 1kg의 로즈 오일이 나와요. 4톤을 했는데 1kg가 나와요. 1kg가 나와요. 로즈 오일이. 야.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근데 라벤더 같은 경우는 한 100kg를 하면 1kg가 나와요. 100kg를 하면. 네. 근데 유칼립투스는 오일이 좀 저렴한 오일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면 한 10kg 정도 잎을 했을 때 한 1kg가 나와요. 그래서 로즈 오일은 비쌀 수밖에 없죠. 네. 예. 자, 우리 그 지금 제가 그 이 우주와 은하계와 이 에너지와 사람 그 에센셜 오일의 예. 어떤 그 강의를 이제 예전에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너무 좋았다는 느낌이 기억이 있었고 다른 선생님들도 너무 좋았다는 기억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거는 좀 쉬었다가. 다음 네. 회에 이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까지도 지금 가슴이 너무 벅차가지고 조금 한 템포 쉬고 하겠습니다. 안정을 취하고.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임 교수님.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